자, 오늘 우리 128조 등록면허세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맞죠? 예. 자, 등록면허세 갈게요. 자, 요 등록면허세 일단 뭐 이미 기본 단계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잠깐 확인합시다. 자,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많으면 두 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두 문제가 나온 적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뭐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용어와 면허라는 용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등록세와 예전에 면허세 두 가지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 문제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뭐에 대한 것만, 등록에 대한 것만 시험범위고 면허는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법에 보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있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한마디로 해서 등록과 면허 두 가지 구성된다. 우리 시험범위는 뭐만 해당된다고요? 등록.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때 요 등록면허에서 말하는 등록은 여러분 단순히 등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죄송합니다. 등기.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무슨 대상이니까 등기 대상이고, 동사는 뭐야 여러분? 등록 대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은 그냥 우리 시험 대비로는 그냥 뭐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고요. 한번 우리 의 보시죠. 같이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자,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뭐하거나 여러분 여기 밑줄 등록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항상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에는 뭐가 포함한다? 등기. 그리고 컴마죠. 그 다음에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는 경우에, 자, 거기 그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뭐 면허를 받는 자 두 사람이 나오죠. 그죠?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뭐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한다. 그래서 우리 등록면허세 몇 가지야? 두 가지. 등록 하나, 면허 하나. 근데 우리 시험범위는 뭐만이다? 등록만 시험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참고 재산권의 정의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용어에 대한 정의 보시면, 자, 여기 별표 하나, 여기 실제 최근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자, 등록면허세에서 말한 등록이란, 같이 보죠. 방금 전에 본 거 여러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뭐하거나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등록면허세에서 말한 등록은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되죠. 근데 다만 자, 밑줄 들어갑니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등록면허세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다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을 어떻게 다시 동그라미 뭐하라? 포함하라. 그래서 여기서 주어를 가지고 제외 대상이냐 포함 대상이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 등록은 원칙은 어떻게 하는데? 제외하는데, 제외가 포인트야. 그런데 다만 다시 동그라미 1, 2, 3, 4에 해당할 때는 그때는 다시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에이, 집에 가자. 그들이 왜 이래, 이래라 저래라 정신 못 차리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 등록이 뭔지 알았는데, 이거는 적으세요. 뭐죠? 소유권 취득 등기를 말해. 소유권 취득 등기. 그러니까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 뭐를 말한다고요? 소유권 취득 등기. 등기 중에서도 소유권 취득 등기는 뭘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취득세로 과세하는 얘기야.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하는 얘기야? 제외라. 그런데 동그라미 1, 2, 3, 4에 해당하는 등기일 때는 다시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그 얘기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 2, 3, 4가 있죠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야. 이 동그라미 1, 2, 3, 4가.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 1, 2, 3, 4 하나같이 취득세가 과세되지 못한 경우야. 이 동그라미 1, 2, 3, 4 공통점 뭐다고? 취득세로 정상으로 과세를 했어 못해서 못한 경우더라.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1번 보시면 광어권과 어업권에 취득했다는 등록 있죠? 자, 그럼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 광어권, 어업권 있어 없어? 있죠. 광어권, 어업권과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광어 그랬잖아. 취득세에서 법률상 권리가 하나 뭐 생각해서 그러면 광어요 아니랬어? 광어요. 그러면 과세 대상이고, 광어가 아니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잠깐 우리 책을 잠깐 어디 보시면은 요거와 관련돼서
책을 한번 통합시다. 취득세는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려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네.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요, 여러분 교재 72쪽 보세요. 72쪽. 72쪽 와보세요. 보셨어요? 72쪽? 예. 눈으로만 봐. 표시하지 마. 표시하면 걔네 중요한 것 같아. 자, 그냥 보세요. 자, 광어권 나와있죠? 자, 1번. 광어권에 따른 광어권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광어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응? 이다고.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고. 그런데 2번 보세요. 밑줄 치지 마. 그냥 봐. 출원에 의하여 원시 취득하는 광어권은 뭐? 원시 취득하는 광어권. 출원이라는 건 뭐냐? 처음 광어권 등록하는 걸 말하는가? 그 원시 취득을 말하는가? 이렇게 출원에서 최초로 원시 취득하는 광어권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취득세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 밑줄 면제돼. 밑줄. 할 수 없이 밑줄 칩시다. 면제. 출원에 의하여 원시 취득하는 광어권은 뭐다? 면제. 원래 광어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뭐 할 때는 원시 취득할 때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뭐가 된다고 여러분? 면제. 면제는 뭐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저거 100% 세액 감면을 받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출세계 몇 프로를 100%를 다 감면받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면제라고 돼. 감면이라서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말하는데,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말하는데 그 비율이 몇 프로면 100%. 그럼 내는 세금이 있는가 없는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내니까 뭐라 한다? 다른 두 글자로 면제. 100% 감면보다는 면제를 한다고. 결론은 결론. 광어권은 이 규정에 따르면 광어권은 역시 무슨 취득에 따라서 원시 취득은 이때 취득세 과세를 하고 안 하고 무슨 취득일 때 승계 취득 때 결론 과세한다는 얘기야. 그럼 최초로 등록할 때는 100% 감면받으니까 취득세 내, 안 내? 안 내. 그러니까 취득세, 광어권을 등록하려면 취득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영수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는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취득세를 내질 못하니까 영수증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등록하러 갈 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취득세 영수증인데 영수증이 없으니까 등록을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권도 똑같아요, 여러분. 모두 똑같아? 어권도. 그래서 결론, 광어권과 어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은 맞지만 맨 처음에 최초로 등록할 때는 과세를 하고 안 하고 그 이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최초로 등록할 때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취득세를 못 내. 그럴 경우에 다 올라오라는 얘기나 등록 면허세를 오라, 그 얘기님이야. 자, 그 다음에 129쪽 다시 갑시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자, 3번 보면 취득세 불가 밑줄 제척기간의 경과할 때 밑줄 제척기간 경과 밑줄 저거. 그럼 이게 납세 의무 소멸 사유야, 여러분.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과세를 해, 못해? 여러분, 우리 뉴스 시간에 가끔가다 공소시효 만료가 돼갖고 나쁜 놈 못 잡는 경우 있죠? 그러면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과세 관청이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도 납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과세 관청이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 나 그래도 낼 수 있다, 없다? 없어. 결론, 취득세 낸 거, 안 낸 거? 안 낸 거죠. 4번 보세요.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이 돼. 그럼 여기서 우리 면세점, 취득가액이 얼마야? 50만 원 이하. 그렇죠.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할 때는 소액 계산을 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양주에 토지를 샀어. 매입했어.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게 어디냐? 천마산에 있는 거야. 천마산에 토지 얼마치 샀냐? 50만 원치 산 거야. 그럼 남들 몇 억짜리 토지 살 때 나는 얼마치 샀으니까 50만 원치 샀으니까 불쌍한 놈으로 보는 거야. 이거야. 옆집 아저씨는 월 500 이상을 벌어오는데 우리 집 아저씨 50만 원 벌어왔어. 이걸 데리고 살아, 버려. 어떻게 돼? 우리 집 아저씨 50만 원 벌어오는데 이거 데리고 살아야 돼, 버려야 돼? 살아야 돼? 여기서 이제 인간성이 나오는 거야. 인간성이 나오는 거야. 나 같으면 버려. 아이씨, 뭐. 똑같아.
취득세도 이거 50만치 샀냐? 불쌍한 놈. 취득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과세를 안 하는 건 좋은데 어쨌거나 50만짜리 토지지만 내 거는 맞잖아. 그러니까 내 명의로 뭘 해야 돼?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이전 등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50만 원짜리라고 보니까 과세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 등기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그래서 여러분 거기 결론 동그라미 1, 2, 3, 4는 결론 취득세 내는가 안 내는가? 안 내는가? 그러면 안 내는 건 좋은데 뭐가 없다 보니까 취득세 영수증이 없다 보니까 뭐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 영수증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 대안으로 대신 뭐라도 내라. 등록면허세를 내라. 그럼 뭐가 나올 테니까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뭐하라? 등기하라. 자, 요거는 잠깐 여러분 거기 책에 129쪽 제가 참고해 보시면 등기부 구조를 설명해 놨죠? 예. 요걸 보시면서 적으면 되죠. 자, 이거는 공시법에서 배우시죠, 여러분. 부동산 등기부. 예. 먼저 우리 뭐 등기법은 여러분 뭐 주정 과목이라며. 예. 자, 그럼 우리 부동산 등기 잠깐 보면 제일 먼저 앞장에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표제부죠, 표제부. 근데 제가 설명의 편의상 요거를 이렇게 맨 뒤로 좀 내려놓을게요. 표제부. 그 다음 뒷장에 이제 뭐가 나오죠, 여러분? 갑구 나오죠? 갑구.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여러분? 을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등기부가 1부, 2구 체제로 됐죠. 부가 몇 개고, 하나고, 구가 몇 개야? 2개. 그래서 이거를 1부, 2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표제부는 뭐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 등기법 등에서 배우셔서 뭐 다 아실 거지만 제가 그냥 설명의 편의상 표제부는 그냥 뭐죠, 여러분? 등기 물건에 대한 표시사항이죠. 등기 물건. 어떤 물건에 대한 등기부냐? 그거죠, 뭐 이게. 그거에 대한 물리적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표제부죠. 그리고 갑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죠, 여러분? 소유권이죠.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에 취득에 관련 등기가 있고 소유권이 뭐예요, 여러분? 제약에 관련된 등기가 기재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갑구죠. 소유권 취득 등기 갑구죠. 소유권이 뭐예요, 여러분? 제약. 소유권을 제약하는 권리가 뭐 있어요, 여러분? 가압류, 압류, 가등기, 뭐 경매 신청 이런 거 다 여기 나오는 거죠, 갑구에. 맞아? 맞을 거야. 네. 그다음에 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물건이죠. 그래서 물건이라든지 뭐 여러분 임차권 등에 대한 관련된 뭐를 제외한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에 따라서 등기부 중에서 등기 내용이 다른 거죠. 이 중에서 소유권 뭐는 소유권 취득 등기는 뭘로 내는 게 원칙이다, 여러분? 취득세로 내라고, 취득세로. 제가 여러분 취득세 표준세를 설명할 때 종전 2010년도까지는 부동산 매매로 해서 잔금을 지급하면 잔금 지급에 따라서 뭐 한 걸 보고 취득한 걸 보고 취득세 내고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하면 뭘로 낸다고 해서 여러분 등록세. 그래서 두 번은 나눠서 내던 것을 2011년부터는 취합해갖고 통합해서 뭘로 가져간다 여러분? 취득세 표준세로 가져간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 지금 취득세 표준세는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가 어떻게 된 거다? 합쳐진 겁이라서 이거야 바로. 그래서 결론 낼게요. 소유권 뭐는 취득 등기는 어디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취득세로 가라는 얘기예요. 취득세. 그리고 나머지 모든 등기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관계를 이해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부동산 등기 중에서 뭐는 소유권 취득 등기를 뭘로 내고 취득세를 내고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등기를 뭘로 내라? 등록면허세를 내라 이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원칙 소유권 취득 등기는 뭘로 가셔야 하는 게 원칙이다 여러분? 취득세.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아까 등록에 대한 정의 중 둘째 줄 단서했죠. 다만 뭐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소유권 취득 등기. 밑줄 쳐놨죠? 소유권 취득 등기를 어떻게 하라고? 등록면허세에서 제외하래. 왜 제외하라는 얘기야? 취득세로 과세한다고 취득세. 근데 다만 동그라미 1, 2, 3, 4 이 경우 예외죠? 그때는 어디로 하라?
등록에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그랬죠? 그럼 요거는 뭐 예배는 뭘로 때리라는 얘기라면 등록 면허세로 때려라 그 얘기야. 그래서 요 예배가 바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인 거야. 자, 다시 한번 여기 봐. 등기부상, 갑구등기상 중 무슨 등기는 소유권, 취득등기는 얼로 가는 게 원칙인데 취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나머지 소유권 취득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등기를 얼로 간다 그러면 등록, 면허세 이게 원칙이야? 이게 구분이야. 그런데 예배적으로 동그라미 뭐에 해당이냐면 1번부터 4번에 해당할 때는 이때는 취득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로 하라 그러면 등록, 면허세로 하라. 그럼 여기 나와는 1, 2, 3, 4는 주로 어떤 사항이다? 취득세를 과세한 경우다 못한 경우다. 못한 경우다. 그러면 뭐라도 내라. 등록 면허세라도 내라.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예, 요걸 꼭 좀 잡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이 바로 등록 면허세 용어에 대한 정의니까 꼭 좀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이 제 그 참고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제부는 등록 면허세, 네, 갑구는 소유권 취득 등기는 원칙, 취득세, 예외 뭐 이러면 등록 면허세, 물건과 임차권 등기 뭘로 가는 거 이러면 등록 면허세. 이렇게 요 그림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승격합시다. 자, 등록 면허세 성격 보시면 자, 1번부터 4번 묶으세요, 여러분. 1번부터 4번 묶으시고요. 1번부터 4번 묶으세요. 그래 적으세요. 취득세 동일 적으세요. 취득세 동일. 그래서 1번 행위세, 2번 유통세, 3번 응능가세, 4번 대물세. 이거는 뭐와 똑같다 그러면 취득세 완전 동일. 자, 5번, 6번만 묶으시고요. 별표 하나. 만약에 성격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요 5번과 6번이 중요한데 5번이 제일 중요해. 5번이. 5번은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입니다. 적으세요.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인 무슨 주의를 취한다면 엄격한 형식주의 또는 명의자 과세 원칙. 여기 밑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엄격한 형식주의 또는 뭐 여러분 명의자 과세 원칙은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야.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 그래서 등록 면허세를 과세할 때는 여러분 경제적 실질을 보고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이 뭐만 가지고 등기 등록을 가지고 과세 요건을 삼으라 합니다. 자, 우리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그에 따른 법률상 형식이 뭐하면 다르면이죠. 다르면. 당연히 실질 과세 원칙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실질에 따라서 기준하는 거죠.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여기 아니라 이렇게 실질과 형식이 다르면 여기는 뭘 갖고 가더라? 형식을 보고 과세를 하죠. 여기서 형식적 요건은 뭐로 말하는가 그러면 등기 등록. 그래서 등록면허세 무슨 주의를 취하니까 그러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엄격한 형식주의 과세 원칙이죠. 취득세는 무슨 과세 원칙인데? 실질 과세 원칙인데. 등록면허세는 실질 과세 원칙의 예외인 무슨 주의를 취한다 그러면 형식주의 또는 뭐 명의자 과세 원칙이죠. 따라서 요거 적어놔. 그러다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절대 무슨 말이 못 나오냐? 사실상이란 말이 절대 못 나와. 하여튼 등록면허세에서 무슨 말이 나면 사실상이란 말이 나오면 틀린 거야. 취득세는 실질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뭐가 먼저 나오는가? 사실상이 나오죠. 근데 사실상이 확인이 안 되면 그때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공부상. 그래서 일단 얘는 취득세는 무슨 상이 먼저 나온다? 무조건 사실상인데 등록면허세 절대 사실상이란 말이 못 나와. 그래서 우리 취득세는 사실상 그런데 등록면허세 보면은 사실상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 그게 바로 무슨 주의이기 때문에 형식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왜 물어봐야죠. 등록세야. 남들은 다 무슨 과세 원칙을 취하는데?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는데 왜 너는 형식주의 과세 원칙을 취하니? 그랬더니 얘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답니다. 그러는 거야. 형식주의를 취하는 사연이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 있어.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등기 담당 공무원은 등기 신청을 받으면은 그 등기 신청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 권한이 있고 없고 이자가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을 못해. 그리고 그냥 등기 신청에다 뭐만 형식적 요건만 구비했느냐 못했냐는 형식적 심사 요건밖에 없어.
그래서 등기 신청해서 형식적 하자가 없으면 등기를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죠.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된 내용이 진정한 권리와 일치가 된다는 걸 보장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한가? 공신력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등기부의 기재사항은 단순히 뭐만 제공할 뿐이야? 추정력만 제공한다. 그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등기부할 때 그런 얘기 나올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부만 100% 믿고 거래하면 안 돼. 그래서 등기부상에 명의자로 소유자로 나와 있지만 그자가 100% 소유자라는 걸 보장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니까, 안 해준다니까. 분명히 등기부상에 명의로 나와서 그 사람 민증 까보고 확인해서 거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자가 사기꾼이나 뭐 어떤 정당한 권리로 인해서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다. 누굴 해쳐버리고 자기가 취득한 거다. 뭐 그런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 산 사람은 매매에 대한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무효가 돼버려.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 이거야. 그러면 등기부를 믿고 거래를 했는데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뭐는 없어? 구제책이 없어. 구제책이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취득세는 무슨 주의다? 실질과세에서 무슨 사항이 나오는데 사실상이다. 등면에서는 무슨 주의? 형식주의. 따라서 절대 무슨 말이 못 나와? 사실상이란 말이 못 나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번 등록 등에 대한, 여기서 등록은 여러분 등기를 보시면 되죠. 등기라는 행정사무를 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뭘 내야 돼? 등록 면허세라는 뭐예요 여러분? 수수료적 성격조세다. 밑줄 수수료적 성격조세다. 그래서 우리 조세 법학자들 중에서는 요 등록 면허세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수님도 계셔요. 그런데 없애지 못하죠. 세금이 안 고치죠. 그러면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지방자치단체가 절대 반대하죠. 자, 지금 우리 현재 부동산 정보 정책에 뭐가 있냐면 그냥 참고로 해두세요. 보유세와 거래세가 있어요. 여러분 보유세 우리 세 가지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제지종. 이제 그 정도는 알죠. 거래세는 뭐죠 여러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말하는 거야. 거래 단계에서 부과되는 게 바로 취득자한테 부과되는 게 뭐? 취득세. 또 뭐 등록면허세. 그 양도자한테 뭐가 뭐돼 여러분? 양도세.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보유세는 이제 어떻게 하고 올리고 거래세는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매매든 거래는 어떻게 하게 활발하게 일어나되 일단은 뭐하면 보유하면 세금은 어떻게 하는가? 무겁게 때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유세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 안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고 취득세는 취득세율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세금을 왕창 때리니까 그러니까 꽉 틀어 막히는 거죠. 보유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거래도 못하는 거야. 세부담 때문에.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의 어떤, 그래서 내려야 돼, 거래세를. 내리는 게 기본적인 맞는 말이야. 그럼 내릴 때 뭐를 내야 돼? 취득세. 그럼 취득세를 내려면 누가 반대하냐? 도지사 등이 반대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가. 왜냐면 지방세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뭐냐면 취득세거든. 근데 거래세 인하하겠다 그러면 뭘 내려야 된다는 얘기야? 취득세. 그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 뭐가 적게 들어와? 취득세가 적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이 적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절대 못하겠다 난리치는 거야. 그렇다고 양도세를 내리자니 양도세를 그동안 불로소득도 장기간 뭐 소득 큰 거를 세금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막대한 양도책에 대해서 세금을 왕창 때려야 되는데 그걸 내리면은 그러니까 거래세 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만 올라가는가? 보유세.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지금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 세금이 잘 거치는 나라야. 세출보다 세입이 더 많아. 그래서 막 돈을 써야만 해 우리나라는. 국민은 돈이 없는데 국가는 돈이 많아갖고 어떤 돈을 어떻게든 써야 돼 예산을. 우리 위해서도 그래봤으면 좋겠어 막. 여러분은 그래? 자, 그래서 요거 어쨌거나 좋습니다. 그래서 요때 거래가 일어날 때 내는 세금이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130조 과세권자 납세 먼저 합시다. 가볍게 보십시오. 자, 납세제를 관할하는 누가 부과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과세 관점 밑줄 누구죠 여러분? 도구 여기 잘 봐야 돼. 취득세는 누구였어 여러분? 취득세는 누구였어? 과세권자가 도지사죠. 요거는 변함이 없죠? 그 다음에 서울은 뭐였어? 특별시장, 인천 등은 광역시장이었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도지사 여기까지 일치가 되는데 서울특별시장, 인천 광역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라 누구란 얘기야? 구청장이다 그 얘기 여러분. 요걸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마지막 지방세 과세권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대. 바로 요게 나왔던 거죠. 등록면세. 얘는 광역과 기초가 어떻게 해서 짬뽕 돼 있죠. 얘는 취득세는 전형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거죠. 근데 등록면에서는 도지사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광역과 기초가 짬뽕 됐죠. 그럼 얘가 변형적인 구조죠. 광역이면 광역, 기초면 기초인데. 자, 재산세 같이 해봅시다. 재산세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 누가 되는 여러분? 시, 군 또는 누가 여러분? 구. 얘는 뭐야? 광역이야, 기초야? 기초. 그럼 이렇게 광역이면 광역, 기초면 기초인데 얘는 광역과 기초가 어떻게 되는가? 짬뽕돼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자,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것보다 출제는 뭐가? 변형적인 걸 좋아한단 말이야. 여러분이 이런 게 공부하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런 거를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됐어. 제가 공부할 때 몰랐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를 자꾸 내다 보니까 출제원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 거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내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안 보이던 게. 그래서 요즘은 대충 문제 봐도요, 이렇게 찍어도 맞죠. 찍어도 해안이 보인다고 그러나할까? 문구를 보고 나서 전체적인 문구 흐름을 보고 나서 이 문구상 이 내용이 정확히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출제는 이걸 정답으로 요구했을 것 같아. 엄청 맞더라고. 그래서 다시 저희 집사한테 얘기했죠. 나 다시 한번 공부해볼까? 집 나가랬더라. 그래서 여러분 출제는 이렇게 잡아. 농담이 아니야. 출제위원들은 어떤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것보다는 예배적이고 변형적인 걸 만다고. 그러니까 원칙과 예배가 있으면 여러분 출제는 뭘 더 좋아해? 예배를 더 좋아한다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미국 AICPA 공부를 할 때 보면은 미국 공인회사 시험을 보면 거기는 시험을 보면은 예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원칙을 물어봐. 뭐가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걸 주로 물어봐. 미국 시험은.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걸 물어보지 않고 뭘 물어봐? 예배적인 걸 물어봐. 우리나라는. 조금 어떤 국민적 정서가 그런 건가. 하여튼 좋습니다. 등록면에서 누구다요? 도지사 또는 여러분 구청장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납세문자 갑시다. 납세문자. 납세문자.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죠. 납세문자는 여러분 밑줄 뭐 하는 사람? 등록을 하는 자죠. 1번만 보시면 돼요. 등록을 하는 자 밑줄. 근데 이때 등록을 하는 자인 누가 바로 납세문자냐? 등기명의자.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그 등기 명의자만 찾으면 돼. 명의자. 근데 그 명의자는 누가 되는 거냐? 권리자와 의무자 중에서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 권리자가 되는 거야. 등기상의 권리자가 등기 명의자가 되고 그 자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야. 밑줄 명의자가 납세 의무자 되는 거야. 근데 그 명의자는 사실상의 권리자, 외관상 권리자. 또 그러면 외관상. 무슨 말이 안 나와서 사실상이란 말이 못 나왔죠. 왜 못 나왔어? 등록면에서 무슨이니까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상이란 말이 그래서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외관상이 대신 나왔죠. 외관은 뭐야, 여러분? 외관은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 외관상. 요즘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외관이 좋으면 일단 먹고 들어가 점수를. 시험에서만 안 그렇지. 자, 그래서 외관상이다. 이걸 출제인 사전에 뭐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사실상이다. 그럼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외관상 권리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양가래 1, 2, 3, 4 등기 유형에 따른 납세 문제가 나왔죠. 가볍게 보시면 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미 등기법을 통해서 다 아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한대. 저당권 설정 등기한대.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하는 거야, 여러분? 채권자 명의죠? 배웠을 거 아니야. 저당권 설정은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게 한 거야?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 명의자 누가 되는가? 채권자. 바로 누가? 은행 등이 납세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1회 때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갑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은행은 뭐 해달라고 그래? 담보 제공했죠. 그래서 담보 제공하다고 그랬더니 갑이 담보 제공이 할 부동산이 없어서 자기 친구 을한테 담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친구 을아,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그러더라. 나 근데 알다시피 담보 제공할 부동산이 없잖냐. 그래서 네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 제공 좀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친구가 담보를 제공해줘.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서 뭘 설정해 여러분? 저당권 설정 등기하겠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면 뭘 내야 돼 먼저? 취득세와 등록물세요. 등록물세 내라고 등록세.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등기는 뭘로 내라고 여러분? 등록물세. 그럼 이때 시험에 나오는 거죠. 등록물세 납세는 누구냐? 갑이냐? 을이냐? 은행이냐? 아니면 과세관청이 지정하는 자냐? 아니면 니들이 선택하는 자냐? 누가? 응? 저당권 설정 등기 때는 등록물세 납세는 누구야? 은행이야? 응, 은행이잖아, 은행. 저당권 설정 등기, 설정권자는 누가 되는가? 채권자가 되잖아, 설정권자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한테 공시하는 거죠. 뭘 공시하는가? 이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선 내가 먼저 받아갈 수 있는가라고 제3자한테 알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채권자가 이 부동산에서 저당권 설정할 때 자기는 순위가 어떻게 돼? 밀리는 거죠. 아, 나보다 앞서서 뭐한가? 등기한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 선순위 채권자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이 선순위 채권자를 인정하고 대출할 거냐 말 거냐? 그 인정하고 대출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뭐 여러분? 후순위 대출이죠. 어? 오다 가다 보면 여러분 내거리 기르다 보면 이렇게 큰 뭐 찌라시 플래카드 불 때 뭐 후순위 담보 대출 뭐라고 뭐 저축은행 이런 데서 그런 걸 많이 해. 그래서 2순위, 1순위가 아니라 뭐 2순위, 3순위 저당권 설정해놓고 뭐 해준가? 대출해 준 거죠. 그럼 걔들 저축은행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대신 뭐가 높아? 이자가 높죠, 이자가. 걔들은 그만큼 위험을 떠안고 대출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은행 이자보다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축은행 가는 순간부터 고금리에 묶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축은행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가? 사채업자가 나오죠. 그때는 이제 신체 포기 가서 쓰는 거야. 무서운 거 여러분. 사채 쓰면 절대 안 돼, 여러분. 사채 쓰면 절대 안 돼,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이게 나왔던가. 그래서 1번은 갑, 2번 을, 3번 은행, 4번 뭐 과세관청이 지정하는 자, 5번 합의된 자,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등기상에 누굴 찾으라고요? 명의자를 찾으라는 거죠. 자, 은행 갑이 다 갚았어. 갑이 대출 갚았어. 완납했어. 그럼 이제 무슨 등기해야 돼요, 여러분? 말소 등기해야 되죠. 말소. 뭐 설정했던 거. 저당권 설정 대출 갚았으면 말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말소 등기 때는 말소 등기에 대한 납세 문제가 누가 되는가? 응? 말소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는가? 말소 등기를 하려면 등록에서 누가 내는가? 갑이야, 을이야, 은행이야? 을이지, 을이지. 왜? 을의 부동산 저당권 설정돼 있던 거 아니야? 갑은 단순히 채무자일 뿐이고 담보 제공 누가 했어, 여러분? 을이 했다니까, 을. 그러니까 이때 말소 등기를 할 때 누가 납세하면 되는가? 을이. 자기 담보 제공 부동산에 말소 등기니까. 근데 요즘 은행에 이것까지 해주죠? 말소 등기 다 해줘, 요즘은. 서비스야. 그래서 요즘은 워낙 대출 경쟁이 치열하니까 은행에서 말소 등기까지 해서 그리고 등기 보내고 한마디를 더 해. 네. 저당권 말소됐습니다. 그리고 추후 혹시 대출이 또 필요하시다면 저희 은행을 이용해 주세요. 그랬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진짜 요즘은. 옛날에는 여러분 은행에서는 예금을 많이 해주는 사람과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을 하면 누굴 더 좋아했을까? 옛날에는 예금을 많이 해주는 사람을 좋아했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명절 되면 은행에서 지점에서도 고액 예금 해주는 사람한테 선물 들고 가시. 제가 많이 그때 됐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요즘은 예금을 많이 해주는 사람을 은행은 안 좋아해. 그리고 뭘 받아간 사람을 좋아해? 대출 받아간 사람을 좋아해. 대출 받아가는 사람을. 왜냐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금을 해준 사람한테 뭐가 나고 금리가 나가고 이자가 나가는 데 봐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뭐가 주는가 수익을 창출한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나가는 예금보다는 뭐 하는 사람? 대출 받는 사람이 더 고객을 받아. 여러분 지점에 가면은 수신금리 하는 거하고 여신금리 구분되어 있죠. 가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자 전세권 갑시다. 전세권. 자, 전세권 설정 등기한답니다. 그럼 납세물은 누가 되는가 여러분?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은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임차인이죠, 임차인. 그래서 바로 임차인이 전세권자가 되니까 납세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말소하면 다시 거꾸로 누가? 말소할 때는, 말소 등기할 때는 임대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보면 되죠. 다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예. 자 131조 과세 물권과 납세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납세지만 보세요. 양가리 1번 부동산 밑줄. 자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에서 납세는 어디냐? 당연히 부동산은 어디야? 무조건 소재지죠 뭐. 131쪽을 봐야지. 납세지니까. 자 그래서 밑줄 납세지. 예외 있음 없음? 없음 적어놔. 예외 없음. 무조건 납세자. 취득세에서도 뭐였고 여러분? 납세지. 죄송합니다. 소재지. 등록면에서도 모든 지방세 때 소재지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맨 밑에 16번 17번 18번 여기 묶으시고요. 맨 밑에 16, 17, 18 묶으시고요. 요즘은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16. 단순히 소재지만 물어보진 않아. 왜? 하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하도 나온 게 아니라 너무 간단하니까 요즘은 16, 17, 18 어려운 부분을 물어보죠. 그래서 같은 종류와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 면허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두 개 이상의 시군과 걸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밑줄 어디야 여러분? 등록관청 소재지. 밑줄 등록관청 소재지. 17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이거 적어놔. 추가 담보 제공 기록 써놔. 당초 내가 담보 제공하고 뭘 받았는데 대출을 받았는데 이 담보 제공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 하락한 부동산에서 뭘 유지하기 위해서 LTV를 유지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TV가 뭐야? LTV죠? 그 LTV를 유지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대출금을 뭐 하거나 일부 상환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담보를 제공해야 돼. 이건 바로 추가 담보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게 아니죠. 추가 담보 제공할 때는 이때를 두 개의 등기를 보지 말고 하나의 등기를 봐서 맨 처음 등록한청 소재지 밑줄. 처음 등록한청 소재지 밑줄. 자, 기타 위에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럼 밑줄 역시 어디야 여러분? 등록관청 소재지네요. 결론 부동산 소재지가 안 나오면 그냥 등록관청 소재지로 몰고 가. 근데 17번은 앞에 한마디가 더 붙었을 뿐이지. 어떤 거? 처음 등록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 16, 17, 18 다 공통점 뭐야 여러분? 등록관청 소재지잖아. 16, 17, 18은. 다만 17번은 앞에 한마디가 더 붙었다고. 뭐 처음 등록하는. 이게 하나 더 있다. 그게 차이점이다. 그런 것도 이제 눈치야 여러분. 자 넘어가요. 자, 등록면세 비과세 갈까요? 비과세. 자, 뭐 등록면세 비과세가 개별 문제로 나오는 부분은 잘 아닙니다. 다만 이제 종합 문제들을 통해서 물어보는데, 그래서 등록면세 비과세는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돼요. 별표 하나 정도만. 개별 문제로 딱 하나 물어보지는 못해. 자, 그러면 1번 역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와 그 밖에 부가세가 있는데 여러분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죠.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죠. 밑줄 치시고 누구 됐죠 여러분? 과세권자. 그리고 다시 밑줄 누가 나왔죠? 외국 정부. 또 누가 나왔죠 여러분? 주한국제기구. 옆에다 적어. 그래서 바로 1번은 옆에다 적어. 취득세와 거의 유사하죠. 뭐가 똑같다고? 취득세 비과세 똑같대. 다만 취득세는 취득에 대한 비과세고 등록면에서는 등록에 대한 비과세죠.
이 세 가지 과세권자 외국정보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취득하면 취득세 비과세, 등록하면은 등록면허세 비과세죠. 다만 여러분 항상 외국정보가 나오면 뭐 확인해라 했냐면 상호주의. 그래서 거기 밑에 단서와 연결되죠. 다만 이거는 누가 연결되는가? 외국정보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이나 면허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정보의 등록이나 면허는 뭐다? 비과세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와 똑같다고요? 취득세. 그래서 이거보다는 2번. 만약에 종합문제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한다. 바로 2번이 중요하죠. 자, 1번. 회사의 정리나 특별청산에 관하여, 자, 밑줄 여기서 포인트야.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법원장이 등기소장한테 야, 예명으로 등기 좀 해. 등기 촉탁하는 거니까 이때는 비과세죠.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죠. 회사의 정리나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자, 2번에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2번이. 작년에 나왔죠.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 변경, 등기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네. 등기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번호, 지번, 계량 단위 등에 대한 밑줄 단순한 표시사항에 대한 뭐 여러분 각종 변경, 회복, 경정 등기 등록은 비과세다 그 얘기죠. 주로 어디 기재가 되는 거죠? 표제 부위에 기재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2번은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작년도 그렇게 하면서 얘는 특징 이거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 시스템의 변동이다 그랬죠. 행정 시스템의 변동에 따른 거다. 그러니까 행정 업무상의 변경된 거니까 이때는 등록면허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명, 주민번호, 지번, 계량 단위 등에 뭐 단순한 표시상에 대한 변경, 회복, 경정 등기 등록이죠. 자, 3번이 별표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2번이 이미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이때 지목이 묘지인 토지란 뭐를 말하냐? 밑줄, 무덤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이에 대한 등기를 하게 되면 묘지에 대한 등기는 뭐다? 비과세죠. 묘지는 비과세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갔다 오셨거나 지난주에 성묘 벌초하러 갔다 오셨거나 아니면 가실 예정이거나 그래서 성묘 가면은 이게 비과세 대상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비과세 그러고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4번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134쪽. 자, 이제 등록면허세 계산해 보겠습니다. 역시 모든 조세의 세액은 뭐에다가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 뭘 곱하는 거죠? 세율을 곱하는 거죠. 세율.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뭐. 자, 역시 작년 종합문제가 나오면서 언급되는 건데 자, 과세 표준 갑시다. 자, 취득세 과세표는 여러분 뭐였느냐? 취득 당시였어요. 취득 당시의 가액이었어요. 5일 때 취득세. 그럼 등록 면허세는 뭐냐? 요거를 취득 당시로 뭘로만 바꿔주면 되냐? 등록 당시로만 바꿔주면 돼요. 왜냐면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는 다 무슨 세니까? 행위세니까 다 어느 시점? 행위 시점을 기준하는 거죠. 행위 시점. 그래서 여러분 같이 책을 보시면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의 등록이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나왔죠. 여기 밑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우리는 무조건 부동산이야.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볼 필요 없어. 그냥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자, 밑줄 어느 당시? 등록 당시의 가액. 마치 뭐와 똑같아? 취득 당시 가액과 똑같죠. 뭐. 근데 여러분 우리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원칙과 예외와 특례 이렇게 나눠지죠. 요 메커니즘을 그대로 등록면허세도 그대로 끌고 오라는 얘기야. 등록면허세 똑같이 끌고 오는 거야 여러분. 취득세와 똑같이 등록면허세도 뭐야? 원칙과 예외, 특례. 취득세 했던 거 그대로 끌고 오라고. 그래서 원칙 뭐랬어요 여러분? 등록 당시의 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밑줄 뭐로 따른다? 등록자의 신고.
취득세는 취득자 신고한 가액이었죠. 등록에서 뭐? 등록자의 신고가액이죠. 취득세는 이게 뭐였다 그러면 취득자의 신고한 가액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역시 여기서 등록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얼마다라고 뭐 하는 거냐면 신고하는 거죠. 마치 취득세 신고, 취득 당 신고 가액, 죄송합니다. 취득자의 신고한 가액 똑같죠. 근데 예외 똑같죠? 뭐 하거나 예외 밑줄 신고가 없거나 뭐 여러분 무신고 또는 다시 밑줄 신고가액이 시가편보다 뭐한 경우 적은 경우 뭐 여러분 과소신고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표준액이 과표되는 거죠 뭐. 똑같아. 뭐가 똑같아? 취득세 똑같아. 자 3번 특례 나왔죠.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을 뭐라 그랬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는 거죠. 사실상 취득 가격. 우리 어떻게 외웠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 적용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 가격 적용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에 뭐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를 했죠? 예. 자, 그리고 우리 이번에 설명은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할 때는 이때는 법령에 따라서 1번, 2번, 3번 더한 금액을 한다. 근데 그거는 설명 안 드렸고 이번에 역시 뭘 설명했죠, 여러분? 확인된 금액. 즉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이 신고한 가격이 뭐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세 통보 자료가 왔거나 시장 군수구청이 조사한 금액보다도 확인된 금액보다 뭐가 적으면 사실상 취득에 적으면 이때는 뭐를 과표를 했죠? 확인된 금액을 과표를 했죠? 이걸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취득세 했던 사실상 취득 가격 확인된 금액을 그대로 얼른 끌고 오라 그러면 등록 면허세의 과표를 그대로 끌고 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원칙부터 1번 원칙부터 여러분 특례의 양가로 1번까지 양가로 몇 번까지? 1번까지 1번, 2번, 3번에 양가로 1번까지 이렇게 묶으시고요. 이건 뭐와 똑같아? 취득세와 동일. 1번 원칙부터 양가로 3번에 양가로 1번까지 3번에 큰 3번에 양가로 1번까지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특례 양가로 2번 나와 있죠. 여기다 별표 3개 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어디서 언급된 거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언급됐기 때문에 주로 취득세에서 물어봐. 등록면에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문제가 한 문제밖에 못 물어보는데 이거를 취득세에서 나왔던 내용과 똑같이 또 물어보면 안 되니까 여기서 그래서 2번이 중요해. 2번이. 자 갑시다.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격이 어떻게 돼? 달라졌대. 밑줄. 이게 조건이야. 취득할 당시에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했는데 등록할 당시야. 지금 등록 면허세가 어느 당시 항상 등록 당시죠. 등록 당시에 뭘 인해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여러분 요거는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은 학교에서 여러분 감정평가할 때 언급이 될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괜찮아. 어쨌거나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사이 가격이 어떻게 돼? 달라진 경우 밑줄. 이게 조건입니다. 이때는 무슨 가격을 알아 여러분? 변경된 가액이죠. 등록 당시에 뭐로 인해서 자산 재평가나 또는 뭐로 인해서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서 그 가액이 어떻게 되면 달라졌대. 그래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러면 이때 변경된 이 전의 금액이야? 변경된 금액이야? 출제는 여러분 분명히 무슨 금액을 과표하는데 변경 후 변경된 금액을 과표하는데 이걸 출제는 싹 한 글자 고쳐. 이걸 뭘로? 변경 전 금액을 한다. 그럼 여러분은 어머! 하고 적어놔야죠. 변경 전이 아니라 뭐 여러분? 변경된 금액. 변경 후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봐.
이게 우리가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한 글자 고친 거 그렇게 뭐 별것도 아니고 그 흥분하냐 그런데 이게 고사장에서 요 한 글자 고친 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공부할 때 이런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변경된 금액에 이걸 뭘로 고칠 수 있다? 변경된 금액으로 고칠 수 있다? 라는 걸 자꾸 인식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막상 시험에 나오면 뭐 나왔네 이거 변경된 맞네 뭐 틀렸네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 들이셔야 돼. 평소에 구분한 습관 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고사장 가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면 돌아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무슨 가액이야? 변경 전 가액이야? 변경된 가액이야? 변경된 즉 변경 후 가액이죠. 이때 그 변경된 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냐 나왔죠. 밑줄. 변경된 가액 어떻게 알아? 등기일이나 등록 현재 뭐에서 법인 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뭐가 된가? 증명된 가액을 말한다. 밑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밑에 과세표준의 적용에 여러분 1번 채권이 목적이 된 것 등 있죠. 여기다 별표 2개씩 표현하시고요. 그래서 등록면에서 과표는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별표 3개짜리와 그럼 여러분 여기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밑줄 쳐. 일단은 밑줄 쳐. 그리고 적어. 채권 금액을 과세표현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적용압처라고 적어놔. 적용압처. 채권 금액을 과표라는 경우 뭐가 있다고요? 적용압처. 악처가 아니야. 악처는 집에서 자고 있겠죠.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돼. 저 집사람은 그렇게 좀 공인중개사 좀 공부해버려도 안 하네요. 징그럽게 납니다. 매년 책 갖다 줍니다. 기본서에다가 문제집에다 장판지까지 그냥 풀세트로 그냥 무료로 공짜로 갖다 줘도 동영상까지 풀어줘도 안 합니다. 왼수 같은 거라고. 그래 여러분이 아저씨는 전생에 도대체 우리나라를 몇 번씩이나 구한 사람이야. 집에 가서 아저씨들한테 얘기 좀 하세요. 당신은 전생에 국가를 위해서 뭐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나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별로도 안 좋아하나? 아니야 여러분 아저씨들은 복받은 인간들이요. 진짜 얼마나 훌륭하길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야. 참네. 자 적용압처 적어놨어요? 여기에 문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적용압처는 바로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데 밑줄 두 번째 밑줄 갑니다. 이때 그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 이게 조건이야. 항상 조건을 잘 봐야 돼. 얘는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애들인데 그 일정한 금액이 없대. 그때는 어쩔 수 없다. 밑줄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 요거를 채권 금액으로 한다. 이거는 좀 민법부나 등기법에서 배우셔야 돼요. 이때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에는 가르고 닫고 적어놓으세요. 뭐가 있냐?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 최고액. 가끔가다 이 채권 최고액 높을 고자를 쓰는 분이 있는데 아니야. 채권 최고액. 이건 여러분 민법에서 저당권 배우시죠? 자, 민법에서 저당권 배울 때는 뭘 배우냐? 근저당권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근저당.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네, 근저당권을 배웁니다. 자, 근저당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모르죠. 그냥 혼자 떠들었지 뭐. 자, 얘는 일정한 결산기를 도래가 돼야만 뭐가 돼? 채권 금액이 확정되죠. 이 근저당권은 현재의 채권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미래에 발생할 채권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채권까지 담보 책임을 부담하니까 얘는 금액이 확정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뭘 정해? 결산기를 딱 정해야 돼. 그래서 그 결산기에서 금액을 확정해 놓고 담보했죠. 자, 이때에 이러한 현재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고 미래 결산기를 정해놓고 그 결산기에서 정해진 금액을 담보책을 부담하는 이러한 근저당권일 때는 뭘 설정한다 그러면 채권 최고액 설정했죠. 즉 여기서 채권 최고액 여러분 그냥 저것만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에다가 대출금에다가 은행에서 뭘 설정하냐? 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 저당권 설정 비율이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서 규정돼 있어. 그래서 주택담보 주담대 많이 들어보셨나요? 주담대는 뭐야 여러분?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얘기야. 그럼 뭐 110% 기타 담보대출이다.
그러면 이때는 120%. 그럼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얼마 대출받았냐? 1억을 대출받았다 합시다. 그럼 은행에서 내가 얼마 대출받았는데 1억. 은행에서 빚을 얼마 졌다고? 1억. 근데 그러면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1억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대출이면 주택담보대출이면 은행은 내부 기준에 따라서 얼마 설정한다고? 1억 1,000만 원까지 설정한다고. 그러면 은행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란 얘기야? 1억 1,000만 원까지란 얘기야. 실제 대출로 얼마 줬지만 1억을 해주는데 왜 1억 1,000만 원을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가? 요 대출금 1억 원이 제대로 정상대로 회수가 되지 않고 강제 회수가 될 때면 당연히 뭐가 발생해? 강제 회수 비용이 발생하겠죠? 응? 그 비용까지 포함한 거야. 그래서 보통 이때 그러면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금액 얼마 여러분? 1억 1,000만 원. 이걸 담보 저당권 설정할 때, 아니 죄송합니다. 요 적용 압수할 때 몰라라? 채권 금액 과표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